자, 우리 아이 주식 계좌 이거 잘만 쓰면 정말 최고의 증여수단인데 아차하는 순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? 특히 그 소문 있잖아요. 수익 100만 원 넘으면 연말정산에 문제 생긴다. 이거 들어보셨죠?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. 오늘 이 애매한 진실 제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 딱 지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총 5단계로 깔끔하게 정복해 볼 거예요. 먼저 그 흔한 오해가 뭔지 실체부터 밝히고요. 도대체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건지 그 비밀을 풀어볼 겁니다. 그리고 어떤 수익이 위험하고 어떤 건 괜찮은지 확실히 구별해 드릴 거고요. 이걸 잘못했을 때 숨어있는 증여세 위험, 이것도 피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계획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.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 오해, 수익 100만 원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이 숫자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거든요. 그 핵심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우리 아이 주식 수익이 1,000만 원 넘었는데 저 연말정산 때 문제 생기나요? 정말 이 질문에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세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바로 그 복잡함 속에 진짜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뭐냐? 바로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. 그리고 이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연말정산 때 몇십만 원 공제받을 거 못 받는 건 기본이고요. 최악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레이더에 딱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대체 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키는 바로 그 근원, 100만 원의 규칙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. 이 숫자는요, 사실 연말정산의 아주 핵심적인 혜택인 부양가족 공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.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부양가족 공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. 자녀 한 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요. 이게 여러분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몇십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죠. 근데 이 혜택을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에요. 조건이 있습니다. 이 공제를 받으려면 우리 아이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. 첫 번째, 나이 요건은 미성년자니까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.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번째,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. 모든 혼란과 오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바로 그 소득 요건 100만 원이 문제라고 했죠. 근데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. 뭐냐면 우리 아이 계좌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 돈 전부가 국세청에 말하는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어떤 돈은 소득으로 보고 어떤 돈은 소득으로 안 본다는 거죠.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오늘의 핵심을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는데요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국내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 있죠? 양도 차익. 이건 얼마를 벌든 간에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.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이란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해외 주식으로 번 돈, 그리고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받은 모든 배당금은 전부 이 100만 원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. 바로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. 그렇다면 만약에 실수로든 잘 몰라서든 아이의 해외 주식 수익이나 배당금을 합친 금액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었다고 쳐보죠. 에이, 조금 넘었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. 자, 네 번째 단계,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.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요. 정말 딱 1만 원만 초과해서 아이의 과세소득이 101만 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받던 150만 원 부양가족 공제 혜택은 그냥 0원이 되어버립니다. 100만 원까지는 전액 받다가 101만 원이 되는 순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. 그 결과는 뭐겠어요? 수십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두 번째 더 큰 위험이 등장하거든요. 바로 증여세 만지예요. 에이, 그래도 우리 애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 괜찮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. 국세청은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애초에 어디서 왔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.
물론 합법적으로 아이에게 투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증여를 통해서죠.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2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돈을 줄 수 있고요. 이걸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돈의 출처는 합법적인 증여입니다라고 명확히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만약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안 하고 부모가 그냥 아이 계좌에 돈을 넣고 투자를 한다. 그럼 국세청은 이걸 차명 계좌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계좌에서 나온 모든 수익은 아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요. 심지어 원금 자체에 대해서 증여세랑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. 정말 조심해야겠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복잡한 규칙과 무서운 위험들, 이걸 다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위해 현명하고 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? 자,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.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비과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국내 주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. 둘째, 해외 주식이나 배당이 나오는 투자를 할 때는 그 수익 합계가 1년 1,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는 거죠. 셋째,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있는데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도 배당 소득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논란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, 바로 증여한도 2천만 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죠? 핵심만 딱 3줄로 요약해드릴게요. 첫째, 국내 주식 팔아서 번 돈은 얼마가 됐든 부양가족 공제랑 아무 상관없다. 그러니까 안심하세요. 둘째, 하지만 해외 주식 수익과 모든 종류의 배당금, 이건 합쳐서 1년에 100만 원 절대 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. 이게 가장 위험한 포인트예요. 그리고 마지막, 자녀 계좌에 들어가는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세요. 증여 신고를 통해서 이 돈은 합법적으로 아이에게 준 돈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세금은요, 이 복잡한 구조를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이라는 거죠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 가족의 현명한 투자를 위한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